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자료는요. 2025년 10월 23일 한국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해서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세계 경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만 잘 짚어보면 좋겠네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자료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서 현재 시장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한국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자료 보니까 어제 정말 역사적인 고점 찍고 오늘은 확실히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 초반에는 좀 약했고요. 네, 맞아요. 장중에 반등 시도도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보던데요. 역시 단기 급등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는 거랑 그렇죠. 그게 일단 크고요. 또 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나 하는 그런 경계 심리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네, 그런 우려랑 또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게 좀 부딪히면서 방향성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네, 이 자료에서 준 재밌게 본 부분은요. 이런 조정 속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또 배터리 대형주들은 좀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지수가 더 크게 무너지는 걸 좀 막아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이 사는 약간 수급 불균형, 이것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진 면도 있다고 분석하네요.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 자료의 근거에서 보면 뜨거웠던 랠리 후에 잠시 숨 고르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숨고르기 양상이 코스피 지수 움직임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분석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어제 10월 22일에 3,883.68이었는데 오늘 마감은 3,845.56으로 0.98%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3,900선 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장중에 잠깐 3,902.21까지 올라서 이거 3,900 넘나 하는 기대감을 높였는데 아쉽게도 그 기세를 쭉 이어가지는 못했죠. 이 자료가 또 주목하는 건 이게 6일 연속 오르다가 처음으로 하락한 거라는 점이요. 꽤 오래 올랐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주간 단위로 보면 상승률은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 기대감은 살아있다는 건가요? 소위 4,000피 간다는? 네,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 4,000선 돌파, 이른바 4,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그나마 방어한 건 역시 반도체랑 배터리 대형주들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한 0.5%에서 2% 정도 오르면서 지수가 더 빠지는 걸 좀 막아줬죠. 하지만 외국인 매도랑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부담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물량 부담이 좀 커졌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랑 비슷했는데 변동폭이 꽤 컸다는 점도 지적하네요. 80포인트 이상이면. 네, 그게 좀 투자 심리가 다소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3,900선이라는 상징적인 라인을 넘었다가 다시 밀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코스피가 그렇게 좀 변동성이 컸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나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81% 하락해서 872.03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이것도 1%대 상승이긴 한데 코스피에 비하면 확실히 좀 약했네요. 네, 상승 탄력이 좀 약했죠. 분석 자료를 보면 섹터별로 온도 차이가 좀 뚜렷해요. 어떤 쪽이 괜찮았고 어떤 쪽이 안 좋았나요?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소폭 상승해서 나름 선방했는데 바이오나 IT 중소형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글로벌 무역 긴장이나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 같은 우려가 이쪽에 더 민감하게 반영되면서 한 1%에서 3% 정도 하락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자료는 이걸 현재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성과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 이게 주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한국 시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분석 자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현재 시장 상황을 단기 급등 후에 나타난 차익 실현 압력하고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대감, 이 두 가지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3,900선을 넘는 등 세계적으로 봐도 성과가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딱 드러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역시 AI 열풍이군요. 그렇죠. 그걸 빼놓을 수 없죠. 분석에 따르면 이 AI 붐이 반도체, 배터리 섹터에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5%에서 많게는 10%까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우, 크네요. 네. 그리고 곧 시작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 이것도 기대 요인인데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려 요인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 우려 요인도 짚고 있는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 이게 1,4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수입 물가에는 좀 부담이죠? 맞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서 특정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지표로 신용융자 잔고를 언급합니다. 아,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네, 그 규모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데요. 이 보고서는 이걸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잠재적인 과열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국내 시장 상황도 복잡한데 그럼 글로벌 변수는 어떻습니까? 제공해주신 분석은 현재 세계 경제에서 어떤 점을 핵심 이슈로 보고 있나요? 네, 이 분석 자료는 오늘자 세계 경제를 회복세 이면의 취약성이라는 키워드로 딱 요약하고 있어요. 회복하는데 약하다. 네, 그러니까 IMF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조금 올리긴 했거든요. 이건 좋은 소식인데 네. 동시에 여러 불안 요인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어떤 불안 요인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IMF가 성장률 전망은 올리면서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쌓인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성장을 더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위험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 전쟁이랑 빚 문제군요. 네, 특히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힌 게 아닌데 각국 정부가 섣불리 돈을 풀거나 재정을 너무 확장하면 어렵게 안정시킨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딜레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변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문제. 이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 않았나요?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IMF도 양국 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를 좀 내비치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싸우면 다 힘들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담, 이른바 US 테리프, 이걸 좀 완화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중국 경제 규모가 최대 0.4%까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고 이 자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0.4%면 꽤 큰데요. 네, 무시 못할 수준이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계속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슈는 없나요? 그 외에도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8%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신흥국 경제가 성제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점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계 경제 이슈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상당히 좀 양면적인 시각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IMF 성장률 상향 조정 부분인데요. 분석 자료는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최근 KOSP 대형주 랠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IMF가 경고했던 그 하방 리스크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분쟁이 심해지거나 부채 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교역이 위축돼서 한국 수출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자료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한 1%에서 3% 정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요. 만약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져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2에서 5% 정도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도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됐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미중 무역 긴장 이슈는요? 이건 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이것도 양면적인데요. 분석은 일단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환경이 좀 안정되면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갈등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한국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더 올리거나 하면 특히 반도체나 조선업종 주가에는 3에서 5% 정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요. 와, 이것도 크네요. 네, 물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완중노력법 변수이긴 한데 오늘 KOSP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던 배경에는 이런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고 자료는 추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갈등이 구조적으로 길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 시장 전체에 2에서 4% 정도의 조정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던 배경에도 이런 복합적인 우려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서 2월 종합 보면요. 이 분석 자료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각되는 세계 경제 이슈들은 한국 시장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형주랑 중소형주 격차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성장 기대감은 반도체, 배터리 같은 대형주 랠리를 지지하는 반면에 성장 둔화 리스크나 무역 긴장, 부채 문제 같은 여러 불안 요인들은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이나 시장 전체의 조정 가능성, 자료는 대략 1~2% 범위로 보는데 이걸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락은 결국 네, 오늘 시장 하락은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분석해본 자료를 정리하면 이렇군요. 현재 한국 증시는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내부 성장 엔진이 있지만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이나 글로벌 부채 문제 같은 외부 불안 요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로 다음 날 나타난 오늘 조정은 바로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이 분석 보고서는 보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분석 자료를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바로 자료에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연중 최고 수준의 신용 융자 잔고 문제입니다. 그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네, 물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보고서가 경고하듯이 명백한 과열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양면성이 있네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즉 빚으로 쌓아올린 시장의 상승 동력이 과연 얼마나 견고하고 지속 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글로벌 경제 지표들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을 겁니다. 이 분석 자료가 던진 이 질문, 즉 레버리지와 시장 건전성 사이의 관계를 계속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 방향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공해주신 이 귀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